네,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유승현입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했던 여행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본격적인 여행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어떻게 엄마랑 여행을 떠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처음 취업을 했을 때 월급이 80만 5,700원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전형적인 88만 원 세대입니다. 88만 원에서도 8만 원을 적게 받았으니까 굉장히 박한 월급이죠. 그래도 뭐 요새는 뭐 급여를 받지 않고 소위 열정페이로 일을 하시는 신입 직원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좀 나은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월세도 내야 되고 또 밀린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생이 된 채로 1년, 2년, 3년 일을 했습니다. 뭐 야근은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아침에 출근하고 아침에 퇴근하는 일도 굉장히 잦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6년 차 일을 했는데 아까 우리 호주 작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잘 망해요. 그래서 저도 회사가 망해서 회사 팀원들이랑 같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거리로 나앉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게 뭐 나왔으니까 새로 이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텐데 6년 정도 일을 하니까 많이 지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 서울이 아니라 제 고향이 안성인데 그냥 고향으로 내려갈까. 엄마한테 좀 투정도 좀 부리고 싶고 이게 되게 힘들어서 자꾸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큰 성인이 됐는데도 힘들 때는 엄마 생각이 저는 자꾸 나더라고요. 근데 뭐 나이가 이렇게 찼는데 엄마한테 투정을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 한편으로는 좀 쉬면서 여행을 한번 다녀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왜 회사에서 회사 옮길 때 이직하는 그 사이에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생기니까 여행 가면 왠지 뭔가 앞길이 보일 것도 같고 그래서 이제 실직된 상태에서 떠오른 두 가지 키워드죠. 하나는 엄마, 하나는 여행. 두 가지 키워드를 합쳐서 엄마랑 여행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딸들은 좀 공감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랑 한 번쯤은 여행을 꿈꿔보시기도 하고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가는 것도 좋고 가족이랑 가는 것도 좋지만 또 엄마랑 갔을 때의 어떤 여성으로서의 같은 공감대 그리고 엄마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울림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아버지가 주는 어떤 든든함도 있고 가족이 함께 갔을 때 화목함도 있지만 엄마와의 여행은 조금 더 애틋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시집가기 전에 엄마랑 같이 여행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물론 혼자 여행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왠지 이때가 아니면 엄마랑 여행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주방에만 서 계시던 엄마와 이제 미생으로 그리고 졸지의 백수가 된 제가 같이 손을 잡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제 여행이 조금 주목받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여행의 목적지가 인도라는 점에 있을 거예요. 그 인도에 대해서 따로 뭐 선망하는 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도에 꼭 가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가 이제 패키지 여행으로 다녀오셨던 여행지들 제외하고 제가 또 배낭여행으로 다녀왔던 여행지들 제외하니까 그 교집합에서 남은 나라가 사실상 몇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6년 동안 뭐 80만 원 받고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뭐 돈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항공비가 많이 드는 나라는 또 제외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엄마도 나도 두 다리가 건강할 때 조금은 힘든 나라를 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눈에 보이는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근데 인도에 대한 그런 상식이 별로 없었어요. 뭐 보시다시피 타지마할 그리고 카레 이 두 가지밖에 제가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모르면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무모해져요. 뭐 마음이 성급해가지고 비행기 티켓은 이미 끊어놨고 이제 엄마랑 가기로 했는데 미리 사전적으로 정보를 막 뒤져보니까 굉장히 호불호가 나뉘는 나라더라고요. 인도 가셨던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대체적으로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행지가. 그래서 겁이 좀 났는데 그래도 뭐 살면서 언제 내가 또 타지마할 보겠나 또 엄마랑 언제 배낭여행 할까 이런 생각에 이제 과감하게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꽤 활발한 편인데 내성적이어서 집에 오는 버스를 잘 타지를 못하고 친구들은 다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정류장에서 막 버스 못 타고 울었던 일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정류장 근처의 상인들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유 딸내미 또 울고 있다고 와서 애 데려가라고. 엄마는 몇 번이고 막 훈련을 시키셨어요. 승희야 버스는 이걸 타야 되고 여기에서 배를 누르면 돼. 근데 그걸 못해서 제가 맨날 울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제가 훌쩍 커서 엄마를 이끄는 말하자면 깃발 대장이 된 거죠. 자, 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이게 미리 알아보고 갔던 그 인도와 실제로 체감했었을 때 그 인도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가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일단은. 이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습니다만 이 길거리가 일단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쓰레기통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인도 쓰레기를 길거리에 막 버려요. 버리고 이렇게 사이클 릭샤라고 자전거를 개조한 대중교통수단, 뭐 오토릭샤, 자동차, 거린, 노숙자, 여행자들 그리고 소, 코끼리 낙타는 못 봤어요. 예. 소, 코끼리 뭐 이런 동물들이 한 나라의 수도인 델리 시내를 막 걸어다녀요. 그리고 막 이 길 위로는 그들이 싼 그런 분뇨들, 똥들이 막 있고 쓰레기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요. 그리고 그들만의 질서가 있지 우리한테 익숙한 질서는 없어요. 뭐 신호 체계를 지킨다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무법천지입니다. 가보셨던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엄마는 굉장히 얼어붙었어요. 와, 우리가 여기를 왜 왔지? 여기를 여행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막 몸에 경직된 상태로 인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보면 뭐 사기꾼도 많고 몰카꾼도 많고 사기꾼들은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옆에 와가지고 뭐 오늘 너희가 탈 기차 운행이 중단됐다. 너희가 갈 목적지들 문 다 닫았다.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그리고 몰카꾼은요 인도에 가면 연예인이 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진 찍는 거를 인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몰래 사진도 찍고요. 같이 와서 막 사진도 찍자 그러고요. 막 줄을 서서 막 사진을 찍어요. 예, 연예인병 걸리기 딱이에요. 근데 위험하기도 하죠. 그런 어떤 빈틈을 타서 이제 여성분들은 그 인도 남자들이 이렇게 손으로 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몰래 소매치기를 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도 여행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엄마는 완전 얼어붙었죠. 게다가 저희 엄마는 비가 굉장히 약하신 분이세요. 한국에서도 식당에 가면은 이 화장실 표지판이라든가 화장실 문이 눈앞에 있으면 그 앞에서 식사를 못 하세요. 항상 등을 지고 식사를 하시고 식사를 하시다가 뭐 약간 좀 지저분한 단어가 나오면 바로 숟가락을 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모시고 인도를 갔으니 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찰이었죠. 이렇게 멘탈 붕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엄마랑 저랑 이제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가 왔어요. 인도에 도착하는 첫날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사흘째쯤 돼서 인도의 도시인 바라나시라는 도시를 가게 됩니다. 바라나시는 어떤 도시냐면요. 그 대부분이 힌두교도인 인도인들이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겐지스 강이 흐르는 도시예요. 그 겐지스 강에서는 사람들이 막 목욕을 하는데요. 죄업을 씻을 수 있다고 해서 거기서 목욕을 하고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시신들, 불에 탄 시신들을 강가로 던집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인도인들이 죽어서 바라나시 강에 뿌려지면 아니 겐지스 강에 뿌려지면 극락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풍경이 어떻겠어요? 한쪽에서는 좀 지저분한 그 더러운 물에 막 목욕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구의 그 시신들이 계속 버려집니다. 그 강물에 버려진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정신이 없고 지저분하고 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좀 무서울 수 있는 그로테스크 할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저희 엄마가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 모습을 못 본 분이세요. 비위가 약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바라나시 골목골목으로 계속 시신들이 운구돼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시는 게 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얼굴이 막 하얗게 질리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장터가 아닙니다. 그냥 노천에서 장작을 쌓아놓고 사람을 막 태운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장작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장작을 많이 사서 시신을 놓고 태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장작이 적은 상태로 시신을 태우기 때문에 시신이 뼈가루까지 남지가 않아요. 시신이 굉장히 온전한 상태로 남습니다. 그거를 강에다가 이렇게 던져요. 그런데 그 옆에 개들이요. 그 강에 떨어진 시신을 막 물고 가요. 먹이로 먹는 거죠. 그리고 그 강이 물이 불어나면 막 시신들이 막 둥둥 떠다닙니다.
사실 그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폄하를 한다던가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의 눈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장면들을 다시 언제 바라나시 올 줄 알고 하면서 보려고 하는데 엄마는 너무너무 막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예민해진 상태가 왔다가 이제 저랑 엄마랑 그 겐지스 강가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막 옥신각신 하면서 제 또래의 한 여성 배낭 여행객을 만났어요. 한국 분을. 그분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니세요? 저도 꼭 한번 엄마랑 인도 여행 하고 싶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엄마가 그 여자분한테 아유 아가씨는 이렇게 힘든데 오지 말고 어머니 모시고 꼭 유럽 같이 좋은 데 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겐지스가 막 그 강가를 걸으면서 쉼없이 막 울고 엄마는 제 뒤를 막 따라오면서 어머 승희야 미안해. 엄마가 말 실수했어. 미안해.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의 그 어떤 참담함이 있었어요. 그게 더해지니까 눈물이 더 멈추질 않더라고요. 인도인들이 남의 일에 참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화장터에서는 유족들이 모여있지만 절대 울질 않아요. 울면 이제 복이 나간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어서.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막 울고 있는 이방인을, 외국인을 보면서 묻는 거죠. What's your problem? 묻는데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대답을 해요. No problem이라고. 그 사람들 잘하는 말버릇처럼 잘하는 말이 no problem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 왜? 너 왜 우는 거야? 그러고 있는 와중에 엄마는 계속 미안하다 그러고 저는 눈물이 멈추지가 않고 막 이제 바라나시에서 이 여행의 정점을 찍었죠. 이건 뭐 다시 한국 돌아가야 되냐 마냐를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이제 바라나시의 여행을 어떻게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그 다음에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인도에 질려버릴 대로 질려버려서 타지마할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갔죠. 근데 이제 타지마할을 가려면 아그라를 가려면 이제 기차역을 가야 합니다. 근데 인도는 기차역이 또 굉장히 전쟁터예요. 기차가 연착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고 기차가 어떤 플랫폼으로 어느 시간에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차역에 가면 엄마한테 엄마 여기 가만히 계셔. 내가 이거 기차 몇 시에 오는지 어떤 플랫폼으로 들어오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올게요. 막 저는 뛰어다니는 거예요. 엄마는 항상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승혜야, 엄마는 승혜가 오기 전까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야. 기차가 만약에 도착해서 출발해도 네가 오지 않으면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이 사실 그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이죠. 나올 수 있는 말인데 그 이후에도 저는 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도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야. 이 말이. 엄마는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 제가 어렸을 때나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지금이나 항상 제 마음에 계신 거예요. 뭐 실제로도 그렇지만 항상 제가 힘들 때 아까처럼 실직하고 막 아무것도 머릿속에서 남아나지 않았을 때 항상 저한테 위안이 되는 존재는 엄마였던 거죠. 그 뭐 이 에피소드들을 다 얘기를 하면 너무 많아서 얘기를 못 하겠지만 아무튼 인도에서의 여행은 사실 여행이라기보다는 고행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고생은 열흘, 뭐 즐거움은 사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이틀 한 즐거웠나? 뭐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2주일간의 여행은 새드 엔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인들이요. 노 프로블럼 외에도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Are you happy? 이거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흥정할 때도 물어보고요. 그냥 길 지나가다가도 너희 여행 어때? 너희 행복하니? 이런 걸 굉장히 당연하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사실 너 행복해? 너 행복해? 이런 말들을 보통 이렇게 주고받진 않잖아요. 술자리에서 어쩌다가 물어보면 물어봤지.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서 인도에 가서 사실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행복한가? 백수라고 해서 실직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힘이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로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엄마가 계셨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Yes, we are happy. 행복하죠. 행복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비록 백수가 됐지만 엄마랑 인도에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엄마라는 존재를 일단 저는 이 여행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첫째 딸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제가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는 저처럼 이름을 불렸겠죠. 저희 엄마 성함이 박봉희 씨예요.
박봉희 씨라고 이름이 불렸겠죠. 근데 제가 태어나면서 엄마라고 처음 불린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엄마의 삶이 박봉희의 삶이 아니고 그냥 엄마의 삶이 됐겠죠. 그래서 저는 엄마에 대한 존재, 여자로서의 엄마를 다시 한번 생각했던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점차 여행에 익숙해져 가시면서 뭐 거의 막바지였습니다만 뭐 이렇게 인도인 가족들을 먼저 만나서 인사도 하고 서로 얘기도 나누시고요.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연필도 나눠주고 초콜릿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도 인도인들이랑 막 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멀찌감치서 보는데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아, 그렇게 막 위생과 막 그런 죽음과 그런 아주 막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 예민해진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 점차 이해하시고 익숙해져 가시면서 결국은 인도라는 나라에 적응해가는 엄마의 모습이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 아, 그렇게 14일간의 여행이 어떻게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열흘 고생했고 즐거웠던 날은 며칠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사실 일상에 큰 변화는 없었어요. 엄마는 다시 주방에 서 계셨고 저는 계속 백수인 상태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이 여행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엄마는 첫 배낭여행자가 되었던 그 시간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한국 돌아오셔서도 그 인도의 그 전통차 짜이를 매일 아침 타 마시세요. 그게 너무 맛있으시다고. 그리고 10년 뒤쯤 한 번 더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엄마와 그 인도의 사막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함께 봤던 그 일몰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굉장히 선연하게 남아있거든요. 단 14일간의 여행이었지만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은 이상 이 여행을 잊지 않을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엄마와 저만의 추억을 만들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여행은 굉장히 값지죠. 타지마할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 카페에 계속 연재를 했어요. 그러면서 6개월 동안 14일간의 이야기를 무려 6개월 동안 연재를 했고요. 그리고 300페이지에 이르는 단행본을 출간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3년이 지난 오늘, 무려 3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앞에서 이 인도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엄마와의 여행 이후로 걷고 쓰는 즐거움을 제가 다시금 발견을 하게 됐고요. 물론 실직했을 때는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도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하고 굉장히 많이 좌절을 했었는데 열정의 방향을 조금 바꾸면 좀 더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엄마와의 여행에서 제가 새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여행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실 뭐 별거 없는 엄마와의 그냥 단순한 14일간의 여행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꾼 그런 일이 됐고요. 지금 직업이 바뀐 게 뭐 큰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억으로 남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 엄마가 26살 때 찍은 거, 이건 제가 26살 때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뭐 하루라도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 혹은 혼자라도 그 여행이 하나의 작은 단초가 돼서 여러분의 열정의 방향 혹은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